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자, 회생 채권자. 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회생 채권자입니다. 사람, 단체, 법인, 뭐 국가 다 됩니다. 그 중에 담보 능력을 쥐고 있으면 담보권자라고 합니다. 별도로. 세금, 회생 채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조세 부분이라는 거지 회생 채권에 속해요. 다. 무조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개시 결정일 전까지 못 준 돈 다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권자고, 조세는 이 중에 특별히 세금, 국세의 문제, 지방세의 문제는 다 100% 변제를 해야 되니까 특별할 뿐이지 다 여기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주주지분권자. 법인은 주주 문제가 존재하죠. 그죠? 자, 지분권자. 법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권이 나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도 영향을 끼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 중에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둘이 계약을 맺었어요. 이쪽은 뭘 해주고 동시에 그와 함께 이쪽은 반대로 뭘 해줘요. 주고받고를 할 때 하는 계약이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정의어 내가 얼마 줄게 하고 다른 거.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돈 얼마 주고 물건 사기로 결정하는 거. 돈 안 주고 물건 아직 안 받았으면 이게 이행되지 않은 쌍무계약이에요. 둘이 하는 계약. 둘 다 의무가 있는 계약. 그죠? 나는 돈 줄 의무가 있고 저쪽 물건 줄 의무가 있겠죠. 돈 안 줬고 물건도 안 줬으면 아직 둘 다 미이행이에요. 요런 계약을 말하는데, 요런 계약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나고 나면 관리인이 이거를 이행할지, 즉 돈을 주고 물건 주세요라고 할지, 아니면 돈 안 주고 물건 안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지할지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어요. 예, 관리인이 정할 수 있어요. 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을 맺었다고 다 이행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행을 안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쪽 이득인지를 판단해서 하면 돼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계권은 채권자들이 있는데 내가 은행에 예금이 있어요. 얼마.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 얼마. 자, 이런 경우 회생 절차 들어가면 이거는 내 재산이고 이건 내 채무인데 채무의 변제는 동결되죠. 여기서 동결시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안 주죠. 그럼 이 돈은 내 재산이니까 내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이 억울하죠? 그렇죠. 그럴 때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합니다. 내가 받을 권리에 의한 내 채무 채권이 있고 반대로 내가 줄 것도 있고 할 때 이걸 같은 액수까지 동시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 내가 받을 돈, 내가 줄 돈 중에 하여튼 한쪽으로 맞춰서 상계시켜서 없앨 수 있어요. 그 상계권이라고 하고, 은행은 채권 신고하는 데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은행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가 상계는 가능합니다. 그럴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시부인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채권 확정의 의미입니다. 신고 들어온 채권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목록을 낸 것과 신고 들어온 걸 더해서 채권을 확정하는 표를 만들어요. 그 시인하는 표와 부인하는 걸 표시하는 표예요, 표. 그러면 내 채무자인 나한테 대한 채권액이, 채권자 누구의 각 얼마의 건지가 딱 정해져요. 이건 채권 확정 관계를 거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나는 1억이에요 라고 채권자가 신고했는데 내가 볼 때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다시 인정할 수 없죠. 그럼 5천만 원만 인정하고 5천만 원 부인합니다 하면 부인이 되죠. 이게 이익인 거예요. 이익. 이익이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통지가 가요. 채권자한테. 그럼 채권자가 무슨 말이야 난 1억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제받느냐.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여기에 저사 확정재판과 조금 달라요. 단어는 똑같은데 그렇죠. 달라요. 채권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 또 불복이 있으면 한 달 내에 이의의 소라고 민사소송도 갈 수 있어요. 네, 민사소송 가면 그때부터 3심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관계인 집회입니다. 관계인 집회. 출석 현황, 즉 채권자들의 출석을 확인해야겠죠. 어디가 채권자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인 보고라고 해서 관리인이 이렇게 거쳐온 내용을 보고합니다. 특히 어느 쪽? 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사보고라고 여기서 선임된 조사위원, 회계법인이 똑같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러고 나면 의결권에 대한 문제, 요거는 요기의 의견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의견에 대한 요기, 하지만 어쨌든 의결권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관계인 집회니까 1회, 2, 3회라고 한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관계인 집회가 그 개시결정 때 정해지잖아요. 네.
정해지는데 이제 그 중요한 그 채권자가 네. 채권자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나 어떤 사유에서 참석하지 못할 때 연기될 수가 있나요? 일회관계 집회는 구태에 연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자기의 어떤 입장을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나올 경우에 그런 이유로는 연기 안 해주죠. 아 그런 연기. 네, 여기는 의견을 행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구태가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생계획은 제출 명령 결정밖에 안 합니다. 아. 명령 내려서 결정은 언제까지 내세워 결정을 하거나 이 조사 내용에 의해서 배생 절차 진행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 폐지 결정을 하거나 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채권자가 내가 나와서 뭔지를 해야 되는데 못 나오는 이유로 연기해 주세요. 안 받아줍니다 절대. 아,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많이 불리하군요. 아니요, 이게 집회한다고 해서 불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 뒤에 집회는 중요해요. 아. 여기는 안 나오면 무조건 반대예요. 내가 동의하고 싶으면 나가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위임장을 만들어주거나. 안 나오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이나 나온 걸로 필요한 의견 수를 확보해야만 인가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인가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를 쫓아다니면서 설득해서 오게 만들거나 위임장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불리하지 채권자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이 절차는. 대체로. 안 나오면 무조건 노후기 때문에, 노후 개념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동의 받으려면 자기가 꼭 쫓아가서 잡아와야 돼요. 예. 자, 다음 회생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권리 변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액이 전체 얼마인데 이 중에 내가 변제할 수 있는 내용을 쭉 잡아보니까 얼마 정도밖에, 즉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는 어떻게 갚고 나머지는 면제하겠습니다. 면책받겠습니다. 하는 게 권리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변제 방법 얘기했죠. 1년 첫해 뭐 몇 년에는 얼마, 몇 년에는 얼마, 몇 년에는 얼마 이게 쭉 나열합니다. 이게 변제 방법이에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배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세금이 발생할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직원들 급여가 있겠죠. 이런 걸 공익채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간에 이제 개시 결정 이후에 상거래가 계속 지속될 때 상거래 대금, 이것도 공익채권입니다. 이거는 우선권을 줍니다. 변제를 먼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거래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직원들도 가만히 있어서 월급 받을 생각 안 하겠죠. 월급을 못 준다면 있을 수가 없죠. 월급 못 받는데 뭐하러 일해요.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권을 줘서 먼저 그냥 계속 지급을 하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고. 다음 배생계획안의 의결입니다. 자, 여기서 명령이 내려서 여기서 만들어서 내면 다시 요 집회를 한다 그랬죠. 그때 이제 의결을 합니다. 의결에 얻어야 되는 수가 비율이 있어요. 담보권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채권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금액으로. 그래서 채권한테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금액으로입니다. 조세는 의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면 빠져요. 무조건 100% 면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집니다. 단 조세 채권에 대해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받는 결정일로부터 3년이 넘게 변제를 하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때는 의견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아니면 3년 내에는 뭐 3년 만에 딱 맞춰서 준다 이래도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갑니다. 자, 마지막 배생계획안 인가 및 수행입니다. 배생계획안이 이렇게 의결해서 담보권 부분, 채권 부분 동의가 둘 다 나오면 법원이 자동으로 인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한쪽만 동의되고 한쪽이 동의 안 될 때가 있겠죠. 있어요. 이쪽만 동의되고 이쪽이 안 될 때도 있고 이쪽만 되고 이쪽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안 되면 당연히 그냥 폐지입니다. 이거는 뭐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한쪽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법원이 판단을 한 번 더 합니다. 강제로 인가를 할지. 이걸 강제인가라고 해요. 특별한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 조항을 설정해주고 인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동의를 못 얻고도 인가받는 경우도 있다 이 뜻입니다. 강제인가. 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인가받으면 그대로 수행하면 돼요. 재할 수행만 하면 나중에 배생절차 종결을 해줍니다. 빠를 때는 수행을 적당히 어느 정도 잘하면 1년 만에 종결시켜줄 때도 있어요. 이제 제일 빠른 데가 1년 만에 종결 받은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거 안 되면 중간에, 변제가 안 되면 중간에 가다가도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초과라는 게 확인되어 있는 상태면 여기에 배정 절차 인가 결정 후에 절차가 폐지되면 변제를 못해 폐지될 경우는 파산 선고로 통해서 바로 날라갑니다. 파산 선고, 파산 절차로 확 날라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파산 지경이 맞다면 무조건 파산 절차로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배정이 못하니까 그런 파산했죠.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배정기획안 인가결정 이전에 폐지가 되면 법원이 임의적으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잘 안 해줍니다. 파산 파산 선고 받고 싶으면 따로 신청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채무자가 채권자 선택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 크겠네요. 네. 배정 절차는 그게 제일 키포인트 핵심인데요. 결국 설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아니요, 아닙니다. 너 가서 이제 제가 공부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일단 2강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3강, 4강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